리스트 드롭 손목 하수의 증례에 대해서 초음파 증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학스 정형외과 연구의 증례 밑자리 초음파 워크샵 자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초음파 검사한 증례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42세 남자 환자분이 손목 하수, 손목 하수, 손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손목이 안 펴진다는 거죠. 손가락도 안 펴지고 3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전도 검사에 의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3주 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제 팔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손목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가락도 안 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좋아지려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좋아져서 이제 내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엔 뭐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로 자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의학적 검사상 레디알 그루브, 상완골의 레디알 그루브에 그래서 심한 국소적 압통이 있었고, 손가락과 손목 신전은 0등급 제로 등급이었고, 그 외에 손목 굴곡이나 팔꿈치 굴곡 및 신전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근력 등급이 0이라는 것은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 트레이스 1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근육 수축하는 건 보이지만 그 관절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거가 되겠고, 2등급이라는 것은 관절은 어느 정도 움직이지만 중력에 저항해서 그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페어 3등급은 중력을 저항해서 이기지만 저항을 주면 이제 저항에 대응하지는 못하는 상태. 4등급은 이제 굿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항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4등급이 되어 있고, 5등급은 정상, 양쪽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이 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상 이제 레디알 뉴로패시가 의심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근전도 검사에서는 그 레디알 그루브에서 요골신경의 컴플리트 마비 상태를 보여서 초음파 마비의 원인이 뭔지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레디알 그루브, 상완골 표층 레디알 그루브에서 삼두박근하고 그 브라키알리스 상완근 사이에서 이제 레디알 러브가 요골신경이 약간 저에코 부종이 관찰됩니다. 약간 부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손목을 못 올릴 때 뭐 자다가 눌려서 발생하면 이렇게 보이는 소견입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갔더니 이제 저에코 부종이 조금 좀 심해지다가 더 조금 갔더니 신경이 그 다음에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갔더니 다시 신경이 저에코 부종 상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 레디알 그루브에서 약간 말단해서 보는 그런 소견이고,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버스한 스캔을 한 것이고, 롱기트란 스캔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레디알 러브가 저에코 부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경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짤룩하게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을 이제 모래시계 모양이다 그래서 아워글라스 어피어런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건 여기 국수적인 협착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디알 그루브보다 근위부에서도 약간 레디알 러브가 이제 그 부어 있는데, 조금 아래로 갔더니 그 레디알 러브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롱기트럴 스캔에서도 이렇게 레디알 러브가 부어 있고 가운데 짤룩한 모양인데, 말단보다는 좀 덜한 상태로서 이제 레디알 러브가 이제 그 스피랄 레디알 그루브 근위부에서도 이렇게 한번 눌려 있고, 그 다음에 말단에서도 눌려있는 두 곳에서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전도 검사상은 컴플리트하게 그 레디알 러브의 페리퍼럴 뉴로패시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자고 나서 아침에 손목이 안 올라가고 마비가 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후에, 또는 저기 그 감기약을 뭐 아주 세게 먹고 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다가 이제 팔이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놓거나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마비가 발생하는데, 그런 상태를 뭐 소위 뭐 신혼여행 마비, 허니문 팔시 또는 세러데이나 팔시, 토요일 밤의 마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대개 이제 일시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른 경우에는 드물게 한 1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이게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오래가는 경우 1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보존적으로 치료하면 이렇게 좀 호전이 되는데, 본 증예와 같이 아웃글라스 어피런스를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수술장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뒤틀려가서 이렇게 좁아진 거란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MRI 검사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는 절대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뒤틀린 거를 풀어주거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서 너무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으면 신경 눌린 부위를 잘라내고 신경 이식술을 해야만 이제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수술 치료를 권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상태로 눌린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페리페럴 뉴로패스가 이유 없이 왔을 때 꼭 이제 그 근전도 검사는 신경 마비가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MRI 검사나 뭐 그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MRI 검사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이제 자세히 확인하기에는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꼭 시행해서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을 해줘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인을 근전도 검사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그 바로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특정 기간 치료에도 뭐 예후가 별로 안 좋을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나 그 자기공명 검사를 시행해서 이것이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지를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사한 증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리악스 홈페이지 증례 및 자료실에 초음파 워크숍 자료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증례들이 쭉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경 쪽에 항목에 가게 되면, 그걸 누르게 되면 여기 후골관 신경 협착이라는 그 증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올린 거죠. 이렇게 35세 남자 3주 전 된 거고, 손가락에 신전근이 약해졌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그 포스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이렇게 부어 있고, 조금만 지나가니까 신경이 잘 안 보이다가 다시 잘 보이고, 롱기터널 스캔을 했더니 아까 같은 모습이 이렇게 신경이 전반적으로 부어 있고 중간에 눌려 있는 모래시계 모양의 그 모양을 보여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이제 수술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아는 의사들도 이렇게 흔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그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